이벤트의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정말 마지막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빨리 깨지면 더 좋다. 금리 바짝 들어올려서 인플레를 확 죽여버리고 리세션 빨리 플런지가 나와서 주식시장 얼른 7천 가면 바꿔서 윗방향으로 지르면 된다. 근데 지금은 멀티플이 싸지 않아요. 30% 빠져서 7천 간다는 게 그렇게 나이브한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게 언제 되느냐의 문제인 거지. 될 수 있다. 다만 그거를 끝까지 보고 7천에서 사자는 건 아니고 7천까지 떨어지는 와중에도 9천부터 돌아 나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잘 보시면서 잘 태워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이든 뭐든 선수들은 리세션 바닥에서 사놓고 장기 투자하고서 놀러 다니거든요. 결국에는 지수는 막히거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조금 모멘텀이 나오고 상승 추세나 이익을 보이는 쪽에서 그걸 비집고 들어가면 해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해먹고 나오셔야지 잘못하면 또 물린다. 네, 우리 강영현 이사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인플레이션 최고의 청소부는 리세션이다. 네. 제목에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리뷰를 먼저 출연해 주셨던 걸 한번 살짝 요약을 해주시고 네. 넘어가시는 모양이죠. 네. 네, 지금 제가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나요? 네, 20분? 30분 정도 있습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제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을 그때도 알았었더라면이라고 얘기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에 대한 관심 되게 많고 뭐 그렇게 한데 사실 그 1년 전에 해야 되는 얘기였고 지금 관심은 이제 리세션으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주식시장 측면으로 보면 남았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여기 뭐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여수에 잠깐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케이블카 타고 뭐 저희 어디예요? 여기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이고요. 울돌목인가? 여기는 진도 울동목입니다. 네, 울돌목이죠. 네. 근데 여수에 가서 이렇게 한려해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 이순신 장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해군 선배기도 하고 그래서 동상 앞에 가가지고 격려도 좀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왜 그랬을까 그분이 도대체 이렇게 험난한 이 물길에서 왜 그 양반 왜 그랬을까 그 뱀에 쳐가지고 싸워보겠다고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케이블카 타고 그 경치를 보면서 제가 느낌이 왔어요. 이거 일본 놈한테 주기 싫었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손들한테 이걸 물려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싸웠겠구나라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그 양반은 이렇게 배를 타고 이 울돌목에다가 그 막 파도가 치는데 자기 몸을 담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은 게 이제 여기서 한식경을 버텼던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제가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리세션이라고 하는 게 오느냐 안 오느냐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게 왔을 때 소프트하게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리고 네. 그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거냐 그리고 그 경과는 어떻게 될 거고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갈 거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굉장히 뷰를 보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우리 앞으로 잘해야 돼 잘 돼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는데 여기 울돌목에 이 물살 속도가 조류가 7에서 10나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나온 배들은 여기다 집어넣고 엔진 밤새 돌려도 그냥 제자리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할아버지들이 노를 져갖고 3나트짜리 배를 가지고서 물살 바뀔 때까지 한식경을 버텼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IBS 보트 뭐 해병대 가면 막 졌잖아요. 멋있어 보이고 막 근육 뭐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 토 나오거든요. 막 손 다 부르트고 어깨 아프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맞닥뜨릴 그런 환경이 딱 요 환경이다. 네, 지금 네, 네. 결국 우리가 좋은 환경을 보고 금리를 왜 인하하길 바라느냐, 국채 금리가 왜 내리길 바라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동성이 또 풀려서 좋은 아름다운 어떤 흐름들이 나와야 증시에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페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거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기대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수요가 조금 좋아지고 다시 생산활동이 재개됐을 때 인플레가 없이 생산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왜 리세션을 이끌어가지고 산업활동을 다 빠그러뜨린 다음에 다시 유동성을 풀었느냐. 1970년대, 80년대 폴 볼커 때 했던 그 인플레이션 못 잡았던 거죠. 잠깐 슬쩍 풀어줬더니 다시 인플레가 튀어와가지고 고통을 겪었던 거가 연습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드의 기준에 맞춰서 가야지. 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그 소비자 신뢰 나왔거든요. 소비자 심리 나오니까 네. 108이 나왔거든요. 예상 101보다 많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리세션 아닌가 봐, 소비 괜찮은가 봐 하고 확 날아가 버렸거든요. 근데 아마 페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봐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얘네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런 느낌. 정신 못 차렸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는 미시간 소비자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게 미시간 소비자 신뢰는 내구재 소비나 이런 것들이고 컨퍼런스 보드는 고용과 관련된 질문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108이 나왔던 거는 컨퍼런스 보드가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서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5,000명에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중에 1,000명이나 1,500명은 뒤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12월에 발표를 됐지만 그 전에 그 전달의 거가 1,000명 정도는 섞여 4분의 1은 섞여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요? 그게 좋게 보이는 거긴 한데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가 좋게 나와버리면 페드는 마음을 되게 어떤 좀 고약하게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상승은 조금 놀랬죠. 그 전전에 소매 판매가 나오고 리테일 세일이 나왔을 때 그게 깎꾸러지고 실질 판매를 보니까 이미 리세션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주식시장이 한 뭐 7, 8% 밀렸다가 아니네 소비자 신뢰 좋네라고 하면서 반등한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나왔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빠지고 있지만 반등이 올 거다. 12,000선, 12,500선 그 사이에서 다시 인버스를 잡고 거꾸로 가야 될 거다라는 그런 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제 아닌 것 같다. 그것마저도 반등 줄 때 빨리빨리 이걸 처분하지 않으면 전저점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사님께서는 이제 쭉 보셨던 거는 이제 내려가는데 하락으로 쭉 가는데 중간에 한 번 정도 반등 갔다가 다시 더 쭉 빠지는 거 그림을 그리셨었는데 네네. 중간에 있는 반등 자체도 거의 뭐 의미 없는 정도 수준의 그냥 반등이라기보다 그냥 유지 정도 하다 다시 빠지는 이런 그림으로 갈 것 네, 같다.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3%에 오거나 혹은 다른 방송에 갈 때 꼭 네. 저를 이렇게 하락할 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락하고 나면 불러서 그러니까 하락하고 부르니까 오면 이거 반등 타이밍이 왔는데 기가 막히게 날 불렀다. 그럼 가서 어디까지 정도 반등할 건데 거기서 정리하자라고 하니까 뭐 이제 저 쇼쟁이 나오면 항상 주가 반등한다 그러면서 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지금은 그런기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멀티플 관련된 인플레이션 이게 지금 보니까 페드의 긴축을 선반영했다. 그다음에 리세션 선반영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CPI를 선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CPI가 0%에서 2%일 때는 S&P 멀티플이 17배, 여기 2, 3%에서 16배, CPI가 4% 이상일 때는 15배인데 리세션이 오게 되면 12배 밑으로 떨어지고요. 네. 크러쉬가 나오면은 10배 밑으로 떨어집니다. 8배, 9배. 그러니까 08년도, 그다음에 07년도 막 07년도죠. 이렇게 서프라임 터지거나 막 리세션이 크게 와서 크래시가 쾅 하고 경제가 무너질 때는 S&P가 8배, 9배까지도 갑니다. 근데 지금 17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반영하고 있냐면 CPI 2% 언더로 빠진다라고 반영하는 멀티플 수준인 거예요. 지금 16배 정도예요. 16배, 17배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너무 인플레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커머더티를 보는 사람들은 야 원자재 값 다 빠졌는데 그 중고차 다 빠졌는데 뭐 물가 빠지겠지라고 하면서 50, 25 1월 달에 25하고 3월 달 넘어가면서 이제 제로 이제 피벗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우징 마켓을 보는 애들은 50, 25, 25를 보는 겁니다. 부식값 빠지고 있으니까 물가 안 오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러니까 52, 12월 그다음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네. 1월이 25, 그다음에 3월이 2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50, 25, 제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네, 네. 12월, 1월, 3월 예, 맞습니다. 연준이 이제 금리 어떻게 올릴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예. 네. 그 이제 크레딧을 보면 이제 50 신용 시장을 보면 아직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거 꿈쩍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봐 안 움직이잖아. 크레딧 안 움직이니까 리세션 없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차트가 정배열이 나와요. 다 정배열이 나와요. 그건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요. 끝을. 정배열이 됐으니까 그 다음날 주가 오를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2단이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되면 논리적인 흐름에서 오류가 생기는 건데 지금 시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가 안 빠지잖아. 리세션이 어딨어. 선반영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리세션이 오면 주가는 항상 부러졌는데
주가가 안 부러졌으니까 리세션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라는 거죠. 크레딧이 50, 50, 25 이렇게 가는 거고 크레딧 마켓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레이버 마켓, 페드가 기준으로 보는 레이버 마켓을 보면 50, 50, 50 이렇게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으로 보면. 네, 노동시장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일드 커브 인버전이 나오는 겁니다. 돈줄이 다 잠겼다라는 거고. 역대 1970년대 이후 1969년부터 시작된 리세션부터 해서 8번의 리세션이 있었는데 네. 2020년 팬데믹 때문에 온 리세션 빼놓고는 전부 페드 발이었습니다. 페드가 긴축을 해서 네네네. 전부 다 리세션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그거에 대한 아웃컴 부산물로 딱 나오는 게 일드커브 인버전이 나왔고 평균적으로 내보면 일드커브 인버전 나오고 뭐 24개월 있다, 10테크 2가 24개월 있다, 뭐 리세션이 온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드 커브 인버전은 뭐예요? 그러니까 장단기 국채 역전. 금리 차가 역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2년물이 2%면 3년물, 5년물이나 이런 거 10년물은 2.5%나 3% 이렇게 더 높게 줘야 되죠. 네. 두세 달 사이에 굉장히 영어가 유려해지신 것 같습니다. 유려해져요. 아, 뭐 영어가 이제 막 자연스럽게 막 나오죠. 발음이 예. 구려요. 네, 발음이 구려요. 발음이 그냥 충청 아메리칸이나 그러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드 커브하고 리세션 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봐야 될 게 네모칸을 네. 잘 보시면 일드 커브 인버전 나오고요. 일드 커브가 정상화되면서 리세션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단기 국채 금리를 막 끌어올리면서 장기 국채보다 페드가 쭉 끌어올린 다음에 경기 안 좋네라고 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하면 네네. 일드 커브가 정상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피벗 나오고 금리 인하하면 주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죽는구나. 예, 이제 물살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단 내리고 네. 한시경을 버텨야 되는 거고 그게 마지막 클라이막스 매도다. 그러면 이제 쇼쟁이들, 뭐 흔히 말하는 뭐 쇼쟁이들 저 같은 분들이죠. 쇼쟁이들의 유통 기한이 이제 그때까지인 6개월에서 1년 이제 남은 거고 근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간판 떼고 강칠천 이제 떼고 그러고 이제 가서 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려야 되는데 좋은 종목들이 없는 게 아니고 싼 종목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베팅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 일드커브 인버전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디퓨전인데 이건 확산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여기 보면 3년하고 3개월, 10년하고 3개월 이런 거 있잖아요. 10년하고 5월, 10년하고 5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요런 선들이 전부 다 몇 개가 다 인버전이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게 여기 100까지 세면 전부 다 인버전이 나온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게 85다라고 하면 10개 중에 8개만 인버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정상화, 단기 국채부터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리세션 오는구나, 경제 안 좋아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일드 커브, 그러니까 저 장단기 금리 차가 그러니까 역전이 된 다음에 뭐 보통 이제 저 경기 침체 온다고 많이 하는데 실제는 그러니까 역전이 온 다음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때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올 때쯤부터 이제 크게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때가 본 게임입니다. 그때가 이제 본 게임이고. 그래서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이게 네. 아무리 애기가 이쁘고 그 애기를 좀 이렇게 좀 빨리 좀 보고 싶다고 네. 임신 8개월 된 여자하고 혼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라고 하는 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지수가 올라가는 게 있고 종목이 올라가는 게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페드가 마음을 먹었잖아요. 네. 달러를 땡겨가지고 인플레 잡겠다라고 하고 그 인플레를 지금 놔줘버리면 네. 다시 살아나거든요. 이게 그렇겠죠. 예. 생산 활동이 다시 이 사람들은 인플레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 이걸 금리 땡기면 인플레 못 잡으면 어떡하지? 페드가 그렇게 생각할 리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있으니까 니들은 초크 조이면 인플레는 죽어라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인플레 잡는 거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리세션이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리세션이 오는 건 오는 건데 그 다음에 살려야 되잖아요. 이거 네, 경기를 네, 네. 살려야 되는데 그게 힘들 수 있구나. 예, 여기서 돈을 다시 풀어주면 어설프게 중간에서 소프트 랜딩 한다고 어설프게 다시 풀어보면 인플레 또 잡아버리 또 올라야 되면 그거 잡는 거는 더 어려운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8번의 경험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계측치가 있는 건데 리세션 통과했고 이미 다 끝났고 선반영 됐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을 나이브하게 보다가
실적 부러지는 것들을 감당하게 되면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동안은 피했어야 되죠. 눈앞에 보이는 거였잖아요. 인플레 나오고 금리 올리고 페드가 얼차려를 주겠다라고 얘기 이미 공포를 했는데 뻔히 망가질 게 보이는데 보이는 거죠. 굳이 그걸 사러 들어가냐. 날라오는 주먹이 축구공만하게 보이는데 그거에다 대고 이렇게 보고 때려봐. 괜찮아. 때려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 그건 피할 수 있었는데 이번 리세션은 네. 크레딧 마켓이라든가 어디까지 어떻게 터질지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금 비중을 눕히고 리세션이 오면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채권 같은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권 ETF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가 80이었는데 그게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25% 먹은 거거든요. 그거보다 좀 레버리지가 센 거는 60% 수익 나왔어요. 두 달 만에. 그러니까 자꾸 주식만 빅테크만 해가면서 계속 그쪽에다가 돈 때려박지 말고 위치를 좀 바꿔가지고 어떻게 더 나은 수단이 없는지를 계속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리세션 오면 금리 내릴 건 뻔한데 지금 3.6%인데 그게 2%까지만 낮아진다고 해도 1.5 곱하기 듀레이션 25 그렇게 하면 그게 40% 이상 수익이 나거든요. 지금 먹은 것까지 합치면 70-80% 수익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리세션 나오는데 온다 안 온다 그걸 잡느냐 안 잡느냐 자꾸 그거 갖고 논쟁하지 말고 그래 오든 안 오든 인플레가 와가지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든 아니면 리세션이 오는 상황이 오든 경제가 부러진다라고 하면 웃잤던 요건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런 베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유가도 다 빠졌습니다. 네. 유가도 원유 120불일 때 인버스 찍었으면은 꽤 큰 수익입니다. 그것도 100%짜리가 2번 나왔습니다. 네네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직접 해보고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번을 조심하시라는 거고. 실님 물 좀 한 잔만 주십시오. 목이 이거 건조해가지고. 네, 따뜻한 물로 한 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리세션을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네.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아유, 네네네. 죄송합니다. 저희 미리 준비를 해드렸어야 네, 되는데. 리세션이 이게 그냥 MBER 교수들 박사들이 와가지고. 산책하다가 이건 리세션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다 있어요. 네. 기준이 영감 얻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보면 지금 비농업 부문 고용 그리고 개인 소득, 가계 고용 조사, 또 리얼 소비 지출, 또 리얼 도매 판매, 산업 생산 이렇게 물을 좀 빨리 주세요. 네, 6가지 측정 기준으로 아마 판단을 하는 모양이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목이 그렇죠? 제가 코로나를 얼마 전에 겪어가지고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두 번 하신 거예요? 아니, 처음 겪었습니다. 네.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잡힌 그런 느낌입니다. 공소시효 끝나기 전. 네. 그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제 전반에 현저한 후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소득, 소비, 생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사이클을 측정하는 게 리세션이고 그거하고 주식시장하고의 타이밍은 또 따로 연구를 해야 돼요. 리세션 온다고 하면 리세션 판정 나면 기본적으로 리세션은 저점을 통과하고 15개월 있다 판정이 나고요. 판정 상황에서 딱 들여다보면 주가는 60% 평균적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세션 판정 받고 주식 사면 늦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리세션을 보는 건 최대한 적절한 타이밍에 주식을 사놓고 걱정하지 않고 버티려고 가는 거거든요. 물 타더라도 그때 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넌펌 페이롤, 비농업 부분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서 소득 괜찮아요? 니들 월급은 제대로 줘? 지금 안 좋잖아요. 실질 소득이니까. 인플레 나오니까 안 좋거든요. 그리고 나서 잘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잘릴 것 같아 안 잘릴 것 같아. 오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나온 거가 그거거든요. 6개월 이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컨섬션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실질적으로 소비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그 뒤에 재고를 대는 도매 판매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그 밑단에서 물건을 대는 ISM 제조업 지표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공장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ISM이 부러졌기 때문에 리세션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면 소매 판매 소비하는 사람들 소비자들이 이거 못 사겠어 이거 집 앞 고용도 불안하고 이거 리세션이야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진정한 리세션이다라고 하면서 이 땅의 아버지들이 10집에서 한 명씩은 놀고 있다라고 하면서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때가 이제 리세션 판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리세션이라는 걸 피상적으로 해갖고 주식시장이 먼저 반영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없어지는 거거나 뭐 마일드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가장 호키시한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보시면 하우스와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 빠지려면 결국에는 실업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요걸 네. 한번 보시면 ISM 제조업 지표 요 빨간 선이 50 이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이상한 짓을 페드가 하고 있어요. 여긴 뭐냐면 이 파란색 선이 밑으로 이렇게 쭉쭉 빠지는 요거는 고점에서 ISM이 경기가 좋다가 밑으로 까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네. 빠지는 그걸 화살표로 다 표시해 놨습니다. 제가. 근데 요 상황은 뭐냐면 50 플러스이다가 50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 때 이 세로선을 다 보시면 네. 페드는 금리를 인하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시면 ISM 제조업 지표가 50 이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금리 오히려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금리는 계속 올려야 돼, 인플레 잡으려면. 근데 산업 생산이나 소비는 거꾸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페드는 옴짝달싹 못하고 금리는 계속 올려서 경기 부러뜨린 다음에 완전히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완화되면 그때 다시 돌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고 지금 1970년대부터 안 하던 짓, ISM 제조업 지표를 보면 안 하던 짓을 최초로 하고 있다는 거고 그 갭을 보면 국채 수익률하고 ISM하고 이렇게 악어입처럼 벌어집니다. 다이버전스가 나오거든요.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든가 아니면 ISM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든가 해야 되는데 떡 벌어졌어요. 네. 이런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매우 위험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부러지는 거거든요. 뭐가 하나 잘못된 거거든요. 따라가야죠. 네, 그래서 이런 거군이고 경기 선행지수는 이미 리세션을 반영하고 있다. 전 세계가 다 지금 깎꾸러지고 있다.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고 요것도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게 빨간 선이 이렇게 쭉 내려간다는 건 지금 현재 소비는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에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간다는 건 지금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미래에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는 어떠라고 하라는 건 150이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앞에 거에서 뒤를 빼면 그럼 차트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이 부분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은 안 좋고 현재 소비는 좋은데 결국에는 미래의 전망이 현재가 되는 그 시점. 다시 말하면 이게 빨간 선이 다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크러쉬가 리세션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전망은 안 좋은 것만 버티고 있는데 현재는 돈 갖다 쓰고 있고 그 돈은 누가 주느냐? 정부가 주고 있습니다. 페이드는 긴축하고 있는데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받았어요. 1억짜리. 네. 근데 1억을 받았는데 연말 됐잖아요. 이제 이 마이너스 통장을 하는데 은행에서 평가하는데 너 보니까 7천만 원밖에 안 썼네. 한도 7천만 원으로 줄일게.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은 그렇거든요. 지금 정부의 부채 한도가 딱 그런 겁니다. 연말까지 부채 한도 남은 거 탈탈 털어 다 쓰지 않으면 국회에서 야 쓰지도 못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한도 줄여야지 라고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에 부채 한도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네. 있는 돈 없는 돈 지금 다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꽂히죠. 진단키트도 무료로 나눠주고 뭐 할 수 있는 바우처도 막 주고 주정부가 막 주고 돈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끊기는 게 내년 초에 끊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소비 끝났죠. 세이빙즈 레이트 꺾어지죠. 그 다음에 소비 관련된 부분 물가가 당장 내려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붕괴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네. 내년 상반기에. 네. 네. 그 연준 지수 분포를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게 뭐냐면 연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18개 연준이 있잖아요. 그 뭐 필라델피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뭐 연준의 중앙은행 FOMC 그것만 기억하지만 연준에는 지역 은행들이 다 있습니다. 그 네. 은행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 동네 안 좋아. 캘리포니아 안 좋고 저기 안 좋아. 필라델피아 안 좋아라고 하는 건데 다 50 이하로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디퓨전으로 나타내면 25입니다. 절반 정도의 주가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게 75 이상 되면 피봇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 은행들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고. 네, 요거 네. 사진 한 장만 기억하시면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드릴 수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요 파란색 네모칸이 리세션 구간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리세션이야라고 판정을 주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EPS죠.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구간이 EPS입니다. EPS는 리세션이 한참 진행된 이후에 추정치가 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려가죠. 롱텀하게 쭉 내려가고 실제로 리세션이 끝날 때 최바닥을 찍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 지수를 보면 주가 지수는 이미 리세션이 오기 몇 개월 전부터 지금 여기죠. 요 녹색하고 요 하늘색하고 요 사이쯤에 여기쯤 있는 겁니다. 요거 빠진 거예요. 지금 빠지고 리세션이 들어가면서 결국 클라이막스에서 훅 빠져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이쯤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최저점 어디라고 잡을 수는 없어요. 그거에 대한 힌트는 있어요. 힌트는 뭐냐? 예전으로 말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이동평균 6개월치가 35만 건 이상으로 간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실업률이 0.3% 이상 올라가고 피봇이 나오고 금리 인하를 하고 중간쯤 어느 정도 되고 ISM 제조업 지표가 35에서 45 사이에 있을 때 바닥을 잡고 턴한다라고 하는 평균적인 거는 있습니다만 그게 이번에도 적용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요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 잡으면 그때 장기 투자로 밀어 넣으시고 S&P 장기 뭐 지수 넣으시고 주식 뭐 장기 투자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요 앞에 있는 네모칸인 것 같다. 지금 생각에. 그래서 조심하자. 한번 이제 마지막 이제 울돌목으로 들어간다. 소용돌이 칠 건데 단 내리고 한시경을 버텨내야 이제 그다음부터 물길이 바뀌면서 공과 수가 바뀌는 시기가 그때 온다라고 하는 거가 제 생각이고.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사진 한 장이 100페이지 논문보다 더 강력할 때가 있는데 이것만 보시죠. 자꾸 금리 피봇하고 언제가 마켓 뭐 저점이고 다 하는데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나온 겁니다. 시장 저점이에요. 이 직선이 이렇게 된 거가. 세로가 네. 선이 네. 저점. 저점입니다. 시장 저점이 금리 올리는 구간이나 피봇하는 구간에 이제 저점 나온 적이 있나요? 여기? 금리 올리다 피봇하면 이게 시장 저점 나오고 올라간다며. 한 번도 없거든요. 계속 보면 중간에 저점을 잡거나 아니면 완전히 유동성이 풀려서 저점이 될 때 시장은 저점을 잡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고점이냐 아니냐 더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논쟁은 인플레와 페드의 긴축이 시작할 때 이미 논쟁이 됐어야 됩니다. 지금은 바닥이 어딜 거냐라고 하는 거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 바닥은 언제 나오냐? EPS 추정치 부러지기 시작하고 페드 금리 올리다가 페드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경제가 너무 힘든데 초크 풀자. 금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바닥을 잡는 거고. 그러면서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할 때 잡는 거지. 무슨 선반영을 해갖고 리세션 오기도 전에 이미 다 갖고서 그거 이미 김치국 마셔가지고 여기부터 자다 잡았다고 윗방에 지르다가 이제 돈 지금 다 물려있을 거란 말이에요. 1년 반 빠졌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탈탈 털어서 부동산 담보 잡고 뭐 마이너스 통장 잡아서 집에 넣을 거란 말이죠. 이미 다 물렸어. 2월, 3월, 4월 바닥이다라고 해서 물렸고 5월에서 물렸고 9월에서 물렸고 다 물렸는데 1000개 중에서 50개 올라가는 종목에서 내가 거기 투자해서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거 안 보고 있겠죠. 잘하니까. 제 얘기 들을 필요도 없겠죠. 네. 그런데 보통의 개인 투자가들은 지금 다 물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저점이 나오는 구간에서 영혼을 끌어다가 때려 박아야 됩니다. 어금니 깨물고. 그러면 몇 달 안에 마이너스 30% 50% 난 거 다 회복됩니다. 지금 포기할 때는 아니죠. 네. 그런데 두 눈을 뜨고 관찰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면 안 되고 경제 지표 50가지가 넘는 지표들을 연준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아이비들이 다 발표해서 이거 보고 투자하십시오라고 계기판 다 만들어 주는데 그건 다 무시해놓고 야, 내가 많이 빠졌으니까 손해 봤으니까 이제 올라가야 돼라고 하면서 쫓아다닐 이유는 단 1도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다 맞는데 요 지점으로 보면 그동안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했던 8번의 리세션 통과 과정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점에서 잡으면 되는데 그게 내년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빨리 깨지면 더 좋다. 빨리 깨지면 금리 바짝 들어 올려서 인플레를 확 죽여버리고 리세션 빨리 플런지가 나와서 주식시장 얼른 7천 가면 그때 되면 바꿔서 윗방향으로 지르면 된다. 근데 지금은 멀티플이 싸지 않아요. EPS 추정치는 3%에서 5%밖에 감소가 안 했는데 리세션이 들어가면 미디언 값으로 그러니까 08년 서프라임 같은 거는 91%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 미디언 값으로 봤을 때 18% 감소했으니까 EPS는 15% 더 감소해야 되고요. 17배인데 12배까지 빠진다 해도 그것도 20% 빠져야 됩니다. 네. 대충 30, 40% 빠지면 되니까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역사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았을 때 30% 빠져서 7천 간다는 게 그렇게 나이브한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게 언제 되느냐의 문제인 거지 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그거를 끝까지 보고 7천에서 사자는 건 아니고 7천까지 떨어지는 와중에도 9천부터 돌아 나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네. 8천에 나가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주식 잘하고 업종 잘 보는 전문가 3프로에서 애널리스트 분들 오시면 그런 것들 잘 보시면서 잘 태워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이벤트의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정말 마지막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될 것 같고 그거 버티고 나면 은행에 전화 올 거예요. 대출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부동산 담보도 풀어주고 은행이 돈을 줄 겁니다. 네네. 그러면 부동산도 사고 주식 사면 됩니다. 은행이 돈 갚으라고 하는데 주식 사는 건 바보예요. 진짜 바보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식이든 뭐든 선수들은 리세션 바닥에서 사놓고 장기 투자하고서 놀러 다니거든요. 좋은 종목 때려 박아놓고 놀러 다니고 골프 치거든요. 그러면 그거 누가 들어올리냐? 빚내서 돈 없고 부자 되고 싶었던 주식이나 시장 정보에 대해서 모르는 개미들이 와서 그걸 다 들어올리는 거죠. 부동산도 주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3%나 플랫폼이 되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눈만 뜨면 개미들 인플레이션 막 다 이런 뭐 리세션 다 외우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이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없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 다 알고 있는 리세션 다 반영된 거 아니야? 반영 안 됐어요. 아직 기부업을 안 했잖아요. 포기를 안 했습니다. 캐피출레이션이 나오려면 64%인 비중이 61%까지 빠졌는데 그거 예전 기준으로 하면 리세션 때 45% 미만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이 좋은데 기관 투자가들이 현금 갖고 있다고 그래서 주식부터 살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를 고려하고 국채를 고려했을 때 포트폴리오상 5년 기대 평균 기대가 주식시장은 지금 제로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그런데 연기금이 거기다가 돈을 태운다? 그거는 연기금은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물렸지. 네. 얘들 이제 내년 초에 국정감사 들어가면 가서 딱 보고 채권 물린 거 그런 거 다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식을 또 어떻게 사? 이렇게 비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수는 막히거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조금 모멘텀이 나오고 상승 추세나 이익을 보이는 쪽에서 니치로 잠깐 주식들이 떠오를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걸 비집고 들어가면 해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추세적으로 크게 경기를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해먹고 나오셔야지 잘못하면 또 물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시장을 보시면 뭐 틀림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네. 사진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그 사진만 네. 보시고 네. 금리 인하의 어느 지점 중에 저점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만 열심히 탐구해서 지표들 계기판 다 보시고 네네. 그때 한번 알겠습니다. 매수를 해보시자. 이렇게 이 정리해 자료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훅훅 지나갔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공유하셔도 됩니다. 저 알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다 보셔도 됩니다. 저희 3프로 신의 자료실에 네, 올려놓고 올려놓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출연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며칠 납회까지 안 남았는데 올해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아주 독특하고 선명한 뷰를 주셔서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고맙습니다. 뭐 아마 내년에 드라마틱하게 시황의 변화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강 이사님의 시황대로 간다면 내년에 이제 무조건 주식 사셔야죠 할 때가 내년에 또 있겠죠. 네, 그렇게 그걸 하고 좀 싶습니다. 기대해 보면서 강 이사님 내년에도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잘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네.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내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맞이할 분들을 위해 3프로TV 최초로 100% 책임 환불 주간을 실시합니다. 3프로TV 프리미엄 강의를 무려 2주 동안 마음껏 수강해 보시고 불만족할 경우 수강료를 100% 전액 환불해드리는 주간입니다. 송기령의 미래대학, 오건영의 경제대학, 주식 박세익, 부동산 오윤석의 투자 펀더멘탈 패키지까지 수만 명의 실제 수강생들이 증명한 3프로TV 최고의 강의로 2023년 내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맞이해보세요. 100% 책임 환불 주간은 2022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토요일에 종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